서울대가 정시에서 과탐 2 과목을 의무 응시를 폐지를 올해부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점이 이만큼 내려가요. 잘하는 애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표준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와요. 정시에서 연대는 떨어지는데 서울대 합격하는 경우 생길 거예요. 2 과목 선택해서. 그럼 선생님, 네.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수능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킬러 문항이 최소 올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국어가 얼마 전에도 그 교육국장인가 경질이 됐다는 기사 보셨잖아요.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 지문이 되게 컸던 거거든요. 문과든 이과든 다 시험 보는 건데 그 과목을 되게 좋아하고 공부했던 아이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 되게 불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차원이 되게 컸거든요. 사실 수능 국어에서도 물리 문제가 나와가지고 물리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쉽게 푸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되게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번에 국어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건데, 비문학에서는 아주 어려운 그렇게 특정 학생들한테 유리한 이런 지문 출제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문학적 어떤 소양을 좀 볼 수 있는 문과 쪽의 지문이 조금 이제 그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비문학 지문은 엄청 어렵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선다에서 조금 어렵게 낼 수 있고요. 지문은 쉽지만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문학에서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공통 과목이 이제 독서랑 문학이 있잖아요. 문학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고, 선택 과목에서 화작도 이제 지문 쪽이 많은 거니까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와의 문법, 매체, 요 과목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비문학 풀 때 그런 어려운 특정 학생들한테 유리한 과학 지문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문학 공부도 하고, 문학도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접했던 문학 그 지문들이, 작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전반적으로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제가 생각했을 때 6평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6평에서 국어 만점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변별은 나머지 과목인데, 그럼 수학은 어떻게 될 거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뭐 어려운 문제는 22번, 30번이었는데 6평에서는 30번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28번이 좀 어려웠는데 이 30번이 되게 쉬웠었어요. 이번 6월 모평에서는. 근데 이런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안 된다 그러면 준킬러를 조금 더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번 6평에서도 신유형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런 신유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100점 만점으로 수학을 받아왔던 아이들한테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100점 받는 거 똑같지만 92점, 96점 받던 아이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 아이들이 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92점, 96점 받던 아이들한테는 유리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과 같은 경우 수학이 88점까지 1등급 나오거든요. 작년에 조금 어려서 84점까지 1등급 나왔지만, 근데 만약에 92점으로 1등급 받아왔다. 근데 이 92점이 조금 어려운 뭐 22번, 30번을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는 전략으로 이제 해왔던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 30문항 중에서 28문항을 100분에 맞춰서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문항이 킬러 문항, 이제 어려운 문항이 좀 쉽게 나온다고 하면 이 두 문항 포함해서 30문항을 100분 안에 푸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대별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건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준킬러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이들이 막 정말 어려운 문항 이런 어떤 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준킬러를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렇게 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를 풀 때 교육과정 벗어난 어떤 형태로 문제를 그 푸는 연습을 했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너무 심화적으로 공부해서 되게 쉽게 아이들이, 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던 아이들은 이제 정석대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줘야 돼요. 답만 빨리 내면 되지 않아요? 풀이 과정은 어차피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렇죠. 안 나오는데 그런 문제조차 안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문제를 시간 많이 들지 말아라. 이 신유형이 약간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낯설어서 살짝 긴장하게 만드는 문제잖아요. 이번 6평에서 그랬는데 신유형 문제를 애들이 또 고차게 풀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성취감 있네요. 네. 신유형은 너 어떻게 했니? 신유형 다 맞았어요. 처음에 이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러면 뭐 그래도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학원가나 교재나 이런 신유형 문제들에 그렇게 만든 그런 교재나 이런 게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과학 쪽에서도 혹시 보태주실 말씀 있으세요? 과학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서울대가 정시에서 과탐 2 과목을 의무응시를 폐지를 올해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서울대 직윤 의대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2 과목 안 해도 되고, 정시로 서울대를 준비했던 애들이 2 과목 안 해도 되고 원과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월 모평 응시한 인원 보니까 올해 또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 과목의 평균점이 이만큼 내려가요. 잘하는 애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표준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와요. 막 90점 이상 나오고 50점 만점 받으면 보통 조금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70점 중반 후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아마 아직 공개 안 했지만, 발표 안 했지만 이번에 공개가 되면 50점 만점 받으면 표준 점수가 90점 넘는 과목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그 표준 점수로 그냥 아이들 반영해서 아이들 선발하잖아요. 서울대를 간다라고 하면 과탐 2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 표준 점수가 2 과목이 엄청 높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부터 내신에서도 버리지 말고, 네, 이거는 올해 수능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고2, 고1, 그 다음에 중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과탐 2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원과목 정도에서,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선행한다 그러면 원과목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게 정말 수능에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진짜 2 과목이 표준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왔다. 그러면 선행도 2 과목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과탐은 뭐 이렇게 킬러, 준킬러를 떠나서 크게 뭐 변화될 건 없고 2 과목에 대한 그런 고민은 미리부터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허에 허를 찌르는 것 같아요. 필수를 폐지를 하니까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그렇죠. 네. 실제로 정시에서 연대는 떨어지는데 서울대 합격하는 경우 생길 거예요. 2 과목 선택해서. 그런 경우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2가 표점이 높기는 연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해요. 100분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변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00분위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은 다른 거고,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되셨나요?